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종일입니다. 티타임 오늘도 우리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안 그리고 반도체 다양한 IT 뉴스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 출발하시죠. 국정원이 구매했다라고 하는 그 해킹팀의 그 프로그램. 온 것 자체로 악성 코드에 감염될 수 있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취약점이 그게 말이 나타났습니다. 됩니까 그게? 그 열어보는 순간에 해킹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열어봤는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북한입니까? 3D 크로스 포인트라는 이 기술은 반도체 특성인데 전기 회로들이 선폭이 좀 가깝거나 그래서 셀 안이 비어 있으면 0이고요. 가득 전화로 가득 차 있으면 1입니다. 지금 저만 못 알아듣습니까? 아니면 다 하지 마시는 겁니까? 네, 티트렌드 같은 테마가 있더군요. 이 온디맨드 서비스 쪽에서 특히 최근에 한국에서 1인 가구가 싱글족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오늘의 팁. 이 보안이라는 이슈는 이제 특정 시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따라다니는 그런 이슈입니다. 이 올해도 역시 어김없이 보안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이번 시간은 그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 향후 올 하반기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은지도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김인순 기자 그리고 이승진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올해 어떤 보안 이슈들이 있었는지를 좀 정리를 좀 하고 가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말부터 한국수력원자력, 그러니까 원전을 원전이죠. 운영하는 예. 기업에서 지난 8월 4일까지 인터넷에 10회에 걸쳐서 도면을 유출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슈는 최근 이제 정치권에 되게 큰 공방을 몰고 온 이탈리아 해킹팀의 해킹 이슈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RCS 원격 조정 프로그램인데요. 국정원이 구매했다는 의혹이 있고 네. 국정원이 이를 시인을 했습니다. 네. 구매는 했다. 그러나 민간인을 사찰하지는 않았다. 예.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세계 최대 온라인 이성 교제 사이트인 애슐리 메디슨이 해킹당했습니다. 3,700만 명의 사용자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이제 해외에서 발생을 했고 예. 이제 국내까지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임팩트 팀이라는 이제 이 팀에서 이 사이트를 해킹을 했다. 그래서 회원 정보를 공개하겠다라고 1차적으로 한번 하고 최근에 공개했다라고 이제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이제 언론에서도 그 정보들을 이제 받으려고 한 것 같은데 잘 안 받아줬다 그러더라고요. 네, 워낙 양이 많고요. 양이 많아서. 네, 그리고 일부 내용은 암호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되어 있어서. 네, 네. 그 내용은 이제 이 티타임에서 어떻게 좀 풀어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티타임에서 풀지 못하고 제가 아는 해커들과 함께 좀 해봤는데 19만 명이 이제 국내 가입자 이렇게 알려졌다가 늘었더군요. 일단 이메일 포털 사이트 도메인만 가지고 검색을 했더니 30만 명이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공공기관 go.kr로 검색을 했더니 역시 또 많은 숫자가 나오는 걸 확인했는데 이거 관련돼서는 어떻게 나올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 국내의 한 백신 업체도 네. 최근 해킹당한 사실이 경찰의 발표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근데 요즘 이 보안 업체를 해킹하는 게 사실 좀 대세 이슈예요. 보안 회사고 백신을 만드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이른바 털리면 되겠습니까? 사실 그 백신을 쓰는 경우에는 양날의 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용자들한테는 백신이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정부기관이나 요직을 해킹하려고 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APT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오히려 그 해당 타겟이 백신을 썼을 경우에 더 취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공격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지금 뭐 올해 이슈를 좀 살펴봤는데 몇 가지를 조금 더 집중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원전 해킹 이슈는 지금 조용한 것 같은데 끝난 겁니까?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 끝났습니까? 네, 안 끝났고요. 3월 달에 검찰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예. 지금 원전을 해킹했다고 주장하는 원전 반대 그룹은 네. 북한으로 추정되는 집단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근데
얼마를 어떤 정보를 얼마만큼을 가져갔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고요.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 원전 반대 그룹이라는 조직은 트위터나 뭐 텀블러나 이런 그 외국 서비스 있잖아요. 예.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자료를 올리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이를 사이버 심리전이라고 사이버 심리전. 부르거든요. 예. 근데 트위터를 차단해도 이들이 얼마나 꼼꼼한지요. 그 메일 받으셨죠? 이메일. 아,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사이버 심리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네. 8월 초에 저에게도 그 관련된 메일이 왔단 말이에요. 네. 그 말은 정말 이제 언론을 활용해서 뭔가 심리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단 말이죠. 네. 더 위험한 거는 네. 그 친구들이 사이버 심리전도 하고 있지만은 그 이메일들을 기자들한테 보낼 때 네. 그 안에 악성 코드를 아하. 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열어보는 순간에 해킹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걸 봤는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안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 못 찾고 있습니까? 우선은 작년 12월에 사건이 났을 때 예. 외부에서 들어가는 모든 인터넷망이나 이런 것들을 차단하고 예. 내부의 전수 조사를 일정 부분 예. 실시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이제 정부나 한수원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 망은 완벽하게 인터넷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악성 코드가 제어망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단독적으로는 활동할 수 없어서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입니까? 네, 우선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로만 봤을 때는 이 친구들이 북한이라고 단정 지을 수 만한 증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예. 근데 다만 북한의 이제 해커들이 한국을 많이 해킹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적 시각으로 봤을 때 북한의 해킹 수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북한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우리를 공격했다고 추정되는 자료들을 보면은 굉장히 어드밴스드한 공격이라고 보이는 공격은 없었습니다. 없다. 하지만 오히려 북한 해커들이 한 번도 안 들켰다면은 오히려 그 더 어드밴스한 공격들을 했었다고도 이제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자, 또 다른 이제 이슈로 넘어갈게요. 국정원이 구매했다라고 하는 그 해킹팀의 그 프로그램 도대체 어떤 겁니까? 그 한마디로 말하면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PC가 고장 났을 때요. 예. 원격으로 원격. 이제 고쳐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때 쓰는 프로그램이 RCS라는 프로그램의 일종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국정원이 구입한 프로그램과 다른 점은 나의 동의 없이 나의 PC나 스마트폰에 깔리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술적으로 그렇게 뭐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닌가 보죠? 사실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지만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부기관이 해킹팀에 그렇게 많은 거액을 주면서 했느냐. 예. 여기에는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동의 없이 설치를 하려면은 굉장히 고난이도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몰래 깔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지불한 것이죠. 그러면 PC와 다르게 최근에는 이 스마트폰 관련돼서도 이슈가 많단 말이에요. 네. 뭐 이를테면 안드로이드 OS 같은 경우에 뭐 알게 모르게 그냥 다 깔려 있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한단 말이죠. 이건 네. 어떤 개념입니까? 최근에 이제 블랙캣이라는 그 보안 컨퍼런스가 미국에서 열렸는데요. 거기서 나온 것 중에 이번에 가장 주목을 끌었던 게 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적용될 수 있는 취약점인데요. 예. 밤에 자고 있을 때 네. 이런 문자가 하나 수신이 됐습니다. 온 것 자체로 악성 코드에 감염될 수 있는 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취약점이 그게 말이 나타났습니다. 됩니까, 그게? 게다가 이제 해커가 만약에 기자님의 핸드폰을 장악을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그 문자 자체를 삭제함으로써 전혀 모르게 은밀하게 이제 해킹이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면 저는 아이폰을 쓴단 말이에요. 네. 아이폰은 안전합니까? 이 이슈이기 때문에 네. 아이폰은 안전하다 이게 막 얘기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어떻습니까? 4년 전, 5년 전쯤에 찰리 밀러라는 유명 해커가 예. iOS에서 문자만 보내서 해킹하는 것을 시연한 적이 있습니다. 안전한 플랫폼은 전혀 없습니다. 한 보안 업체가 조사한 예. 바에 따르면 작년에 iOS에서 발견된 취약점이 140개, 140개. 전체 모바일 플랫폼 중에서 84%를 차지했습니다. 오. 반면에 안드로이드는 19개, 11%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를 노리는 악성 코드의 수는 역전됩니다. 안드로이드를 노리는 악성 코드가 94%였고요. iOS를 겨냥한 악성 코드는 6%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왜 iOS를 겨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정 악성 앱을 모바일 폰에
쉽게 깔 수 있는 구조니 안 구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악성 앱을 깔기가 쉬운 구조이고요. 어허. iOS에는 정해진 마켓에서만 다운을 받아야지 깔 수가 있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파이웨어나 아니면 악성 코드들이 많이 없긴 하지만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점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승진 대표 같은 경우는 화이트 해커라고 불리잖아요. 네, 화이트 그러니까 햇 해커. 화이트 햇. 네, 왜냐하면 화이트 해커라고 하면은 약간 인종차별적인 의미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화이트 햇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 이른바 이제 착한 해커들이 네. 모여서 뭐 사전에 그런 것들을 막 이제 잡아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인데 네. 착한 활동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전 세계 그 유수의 기업들도 정보 보안 인력들이 없어서 채용을 못할 정도입니다. 국내에서도 정보 보안 분야에서 실력이 좋을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고 예. 스카웃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국내에서 이제 천재 해커라고 불리는 해커가 있습니다. 예. 그 친구 이제 이름이 이정훈이라는 친구고 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고 삼성 이제 스카웃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 만약 문자만 보내서 해킹을 된다. 이럴 경우에 수억 명을 해킹할 수가 있습니다. 어허. 그런데 본인이 이런 것을 알려주고 해치를 할 경우에는 전 세계 수억 명을 안전하게 만들었다라는 사명감,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많은 화이트 해커들이 그런 활동하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여서 이제 대회를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 대회에서 최근에 이제 방금 말했던 이정훈이라는 그 천재 해커가 포함되어 있는 팀이 우승을 했죠. 네. 굉장히 이례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대표께서도 그 대회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떤 대회입니까? 데프콘은 제가 참여했던 대회 이름 데프콘 CTF이고요. 예, 전 세계에서 모든 팀들을 대상으로 예선이 열립니다. 예선. 근데 본선에 가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운영진이 제작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또 다른 개념이 좀 추가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풀어서만 돼서는 안 되고 이 문제를 푼 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이 보안의 문제점이 있는지 식별한 다음에 이거를 고치는 코드까지 넣어놔야 됩니다. 만약에 이 고치는 코드를 넣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팀이 우리 팀을 공격함으로써 우리의 포인트를 뺏길 수가 있게 되고요. 근데 이번 대회에서 그 우승한 팀은 그거를 몇 시간 만에 그냥 풀어버렸다는 얘기입니까? 이번 한국 팀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를 가장 먼저 풀고 이 가장 먼저 푼 이 공격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팀들로부터 이제 포인트를 획득을 하고 예. 그럼으로써 첫날에 다른 팀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포인트를 이제 획득을 해서 1등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보안은 1년 365일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어떤 것들이 좀 예상이 된다 할 만한 게 있을까요? 랜섬웨어라는 PC나 예. 스마트폰에 있는 각종 그 중요한 문서나 사진을 네. 볼모로 잡고 걔를 암호화합니다. 이걸 풀려면 돈을 내시오. 이런 그 악성 코드가 올 초부터 이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하반기에도 괴롭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어떤 것들이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김민순 기자님께서도 한참 이제 관심을 보고 계신 분야가 있는데 예. 자동차 해킹이라고 혹시 한번 들어보셨나요? 얼마 전에 한번 그 영상이 나왔죠. 실험을 했다고 그랬죠. 네. 예. 어떻게 보면 이 자동차 해킹은 소프트웨어 해킹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자동차 회사가 해치도 했지만은 원하는 고객들에 한해서 리콜도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부터 그 스마트폰에 중요한 파일을 저장해 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진들도 바로바로 따로 백업을 할 수밖에 없네요. 예. 네, 아니면 피처폰을 쓰셔도 괜찮고요. 피처? 네. 예. 자, 오늘 보안과 관련된 아주 이야기 심각한 얘기인데 아주 편하고 재밌게 풀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